네, 안녕하세요. 네, 수투 까다로운 유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꼴에 관련된 녀석이 뭐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랑 0분의 0꼴의 계산을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눠줘서 우리 계수의 비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할 줄 알면 사실 여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빵이다라는 녀석과 무한합정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서 우리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는 것. 즉 만약에 내가 리미트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x제곱 플러스 뭐 2x분의 이렇게 fx가 있다고 할게요. 이 값이 예를 들어 3으로 수렴을 했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분명히 얘가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밑에가 2차니까 이 fx, f 뭐 2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fx는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 fx는 밑에가 2차다 보니까 얘도 뭐라고? 2차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차수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요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a라는 녀석이 3이 돼서 a는 모임을 할 수 있어요. 3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3이 되다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에서는 뭐와 뭐를 알려줄 수 있죠? 첫 번째는 차수를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B라는 녀석과 이 B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 C라는 녀석의 미정계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죠. 이 미정계수.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1로 보냈더니 밑에 x-1분의 fx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는 뭐 2라고 이렇게 수렴을 했대. 그럼 밑에 1을 집어넣었더니 0이니까 위에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f1은 0이다 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럼 1을 집어넣으시면 3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될 거고 우리 문자 많은 거 안 좋아하니까 c는 뭐라고 쓰는데 마이너스 b 빼기 3이라고 해서 c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b 빼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0분의 0꼴을 문제를 풀 때 0분의 0꼴을 문제를 풀 때 우리 어떻게 풉니까? 인수 찾기를 하죠. 즉 x-1 1을 집어넣어서 x-1이 빵이 되는 것과 위에서도 x-1이라는 인수를 찾는 거죠. 그때 이 녀석은 2차식인 다항식이 될 거니까 다항식에서 우리가 인수를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3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빼기 3이라고 했을 때 여기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빼기 3에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로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x-1이라는 인수가 찾아지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해볼 때 마이너스 3이고 여기 b 플러스니까 둘이 더하면 b 나오잖아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3x 플러스 b 플러스 3 곱하기 x-1 밑에 s-1이 돼서 이렇게 착착 지워져가지고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b 플러스 6이 2가 돼서 b는 마이너스 4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1이다 해서 fx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미정계수 결정.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을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이 내용의 극한값을 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를 알려주는 거고, 0분의 0꼴에서는 나머지 미정계수를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되게 쉬워요. 저렇게 접근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면서 난이도가 겁나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함수의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몇 차인지를 모르는 거야.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는데 0분의 0꼴만 2개가 나와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차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fx는 구해야 돼. 그럼 그런 형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수를 추론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몇 차식인지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예제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0분의 0꼴 하나만 나오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만 나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쉬운 건데, 지금 보시면 밑에가 1차식이 되는 무한대야. 근데 위에도 무한대가 돼서 수렴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가 몇 차라고? 1차라고요. 그러면 위에도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겠지. 그러므로 2차는 사라져야 되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식은 사라질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B인 B분의 6이 2가 될 거니까 B는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3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0 더하기 3인 3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하나만 나올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0분의 0꼴 형태가 나오는데 무리식 있는 경우를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접근하면 돼요. 자, 3을 집어넣을 때는 밑에가 0이죠. 그 위에도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3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1 플러스 A가 0이 돼서 A는 얼마임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웃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다항함수 fx가 아래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을 구하라. 자, f-1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서 그래야 돼요. 첫 번째는 f-1 자체가 미지수야. 이런 조건들 속에서 마이너스 1 자체의 값을 구할 수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fx를 구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다, 즉 fx를 미지수로 보는 겁니다. 항상 관점을 저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fx를 구하는 패턴인데 그때 조건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만 나왔고 0으로 보냈을 때가 나왔죠. 자, 무한대를 보면 밑에 무한대가 될 거니까 위에도 무한대가 돼야 수렴을 하겠네요.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밑에다 0을 집었더니 빵이 됐으니까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 0분의 0꼴이네. 그럼 우리는 뭐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면 일단 fx가 차수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함수를 볼 때 꼭 그냥 얘만 쳐다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fx는 그냥 x에 관한 식이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또 그냥 함수라고 보면 되죠. 저 녀석을 gx나 hx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냥 얘가 x에 관한 함수야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때 밑에가 2차식이니까 위에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지 얘가 수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 밑에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이때 최고차항 계수는 뭡니까? a가 되죠? 그럼 2분의 a가 1이 되니까 a는 뭐가 되더라? 2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fx 빼기 3x 3승이라는 함수가 최고차항이 2차고 개수는 2인 녀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최고차항,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fx가 필요하니까 얘만 살짝 넘겨주시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3승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찾은 거죠. 그래 놓고 나머지 미정계수들 누구? 나머지 미정계수들 이렇게 b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c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는다고? 0분의 0꼴에서 찾아가죠. 여기서 구해주시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밑에 x분의 즉 x라는 인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위에 x 3x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건데 밑에 0을 집어넣었더니 빵이니까 위에도 0 집어넣으면 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빵빵빵 돼서 c가 나오는데 c도 0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뭐다? 0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b만 구할 건데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x라는 인수를 찾는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때 얘는 xx 지워도 거리낌이 없겠네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시면 0, 0 하면 b가 될 건데 그 값이 얼마래요? 3이래요. 그래서 b는 얼마임을 알 수 있어? 3임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f 마이너스 1을 구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 빼기 3이 돼서 폭갈비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예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이 나와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의 문제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일단은 F2를 구하래. 그러면 F2 자체가 미지수던지 아니면 Fx에서 2를 대입했을 때 F2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한대를 집어넣었더니 밑에가 1차인 무한대가 됐으면 이때 이걸 그냥 함수라고 뭐라 했어? X에 관한? 그때 얘가 1차니까 얘도 몇 차가 된다고? 1차가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라고 넣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최고차인 개수의 B가 이거의 극한값이니까 3분의 A가 2이므로 A는 뭐임을 알 수 있어요? 6임을 알 수 있겠죠. A는 6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 구한 거죠. x3승 플러스 6x 플러스 b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렇게 그냥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라 그냥 0을 집어넣을 때 극한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죠. 즉 요 녀석의 값이 그냥 얼마가 된다고? F0이 될 거예요.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0, 0을 집어넣으면 즉 F0이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될 건데 그 값이 마이너스 7임을 알게 됐죠. 최종적으로는 x3승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여기서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2 마이너스 7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1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인데 또 나왔어요.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수렴을 하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빵분의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을 했죠.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 관련된 있을 때 x에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x 곱하기 f의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 값을 구하려면 fx가 뭔지를 일단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이 해볼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자, 무한대로 불러서 2차니까 얘도 x에 관한 함수다라고 보고 얘도 몇 차가 돼야 된다고? 2차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을 할 건데 얘의 개수가 1이고 얘의 개수는 a인데 그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녀석은 x3승 마이너스 11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을 쓸 거니까 리미트 x를 갖다 1로 보냈을 때 x-1이라는 인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위에 일단은
x3승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서 첫 번째로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빵이 됐으니까 위에도 1을 집어넣으면 즉 0분의 0꼴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빼기 1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c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c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라고? c 대신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0이다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3차식이다 보니까 조리제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플러스 10이라고 놓고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분명히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질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을 집어넣을 때 이게 빵이 되면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1, 2를 집어넣고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그대로 써주고 둘이 더하면 b 마이너스 10이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b 마이너스 10을 써주고 더해주면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니까 리미트 x는 1로 보냈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위에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같은 거고 얘가 넣었을 때 빵이 됐습니다. 그러면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지우는데 집어넣을 겸이 없을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b 빼기 10하면 b 마이너스 19가 되거든요.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그럼 b는 얼마이면 10임을 알 수 있겠죠. 10을 집어넣으시면 x3승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네. 10x. 그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0x까지 구해졌어.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x를 무한대로 볼 때 x 곱하기 f의 x분의 1이 돼. 그럼 이게 지금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무한대일 거고 무한대로 주면 무한대로 상수꼴이어서 얘가 빵이 되거든요. 그럼 f0, 0으로 갈 때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 꼴이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x분의 1을 집어넣고 그 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합성해 줘야잖아요. 그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x분의 1을 갖다가 내가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무한대분의 성수꼴이 되면서 t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쓰는 거예요. 리미트 t는 0이라고 보내놓고 자 이제는 변수가 누굽니까? 다 t라는 변수가 되겠죠. t라는 변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에도 다 t라는 식, t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t분의가 될 거고 위에는 x분의 1이니까 얘가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분의 ft의 값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t3승 마이너스 11t 제곱에 플러스 10t가 될 거고 t라는 인수를 찾는 것은 그냥 t 지우세요. 그냥 어차피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위에 남은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0이 될 건데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빵빵 되면서 10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이 좋아지면 웬만하면 치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음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x를 0으로 보냈더니 밑에는 빵이 되고 위에도 0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0분의 상수꼴이 되잖아.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 이상하다. 여태까지 이런 모양이 없었는데 한번 나를 한번 쳐다볼까? 나를 딱 보니까 1을 집어넣으니까 밑에는 빵이에요. 위에도 1을 집어넣으니까 f1은 빵이 돼야지 0분의 0꼴 돼야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f0을 구하래요. f0을 구하라는 건 f0 자체가 미지수인지 아니면
fx를 구해서 x에다 0을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배웠을 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문의 무한대꼴밖에 안 배웠는데 여기 얘는 확실하게 0분의 0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0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잖아, 표현 자체가. 그러면 혹시 얘를 변형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힌트를 주는 녀석이 바로 이 합성. 나는 fx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기 x분의 1이 나왔네. 그럼 빨리 뭐라고요? 치환을 하라고.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x를 0보다 조금 큰 데서 무극한을 버렸어. 그럼 얘들아 x분의 이렇게 그렸을 때 0보다 큰 데서 0쪽으로 보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t는 무한대로 갈 수 있더라. 그래 놓고 리미트 변수를 t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모양에는 다 t에 관한 식이 돼요. 그럼 빨리 x를 t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럼 x 상승은 t 3승분의 1일 거고 x는 t분의 1이 될 거고요. x 상승은 t 3승분의 1이 되는 거고 x분의 1이 t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뭐 하면 되냐면 t 3승을 갖다 곱해줄 거예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랑 얘랑 곱하면 t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1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t3승이 되겠죠. 그 값이 5가 되겠더라. 그럼 우리가 배운 모양인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t에 관한 함수가 몇 차가 된다고? 2차가 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5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고 쓰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종 ft라는 녀석을 구했죠. 얼마라고? t3승 플러스 5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하고 c는 저기 이용해서 0분의 0꼴 푸는 거 앞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 7번이 있는데 얘는 최고 난이도. 거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함수의 추론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15년도 6월 평가원인데 이때 이 문제가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5를 구하라. 둘 다 3차래요. 이렇게 3차라고 주어진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로 놓았네요. 네, 일단은 얘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gx는 이제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우린 gx를 구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해놓을게요. 그쵸? 그럼 나는 이제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이 3개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원이가 0이라고 나왔어요. 뭐라 했다고? 지원이가 0이 나왔어. 그러면 나에 대한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얘는 x를 n으로 보냈을 때 gx분의 fx가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그래놓고 n은 1, 2, 3, 4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써.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보냈을 때 gx분의 fx 값이 주어졌더니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밑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g1이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f1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f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럼 x-알파 3차니까 x-베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x-1, x-p, x-q 이렇게 갖겠죠.
왜냐면 지원이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 놓고 얘를 이렇게 지웠단 말이야. 지웠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위아래로 1을 집어넣었더니 또 함수 값이 뭐야? 값이 얼마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x-를 지우고 난 다음에 1을 집어넣는데 1-p 1-q분의 1-알파 1-베타가 됐는데 이 값이 0이 됐다는 건 분자에서 0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n을 1을 집어넣어서 정보가 있고 그럼 이제 n을 뭐 하면 됩니까? n을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를. 자, n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리미트 x를 2로 보냈더니 밑에 gx분의 fx가 주어졌고 저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빵이 됐어요. 근데 얘 식이 지금 x-1의 제곱 곱하기 x-알파거든요. 밑에는 x-1, x-p, x-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에다가 만약에 x-1 이렇게 지워지고 2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요 극한값이 0이 나왔어. 얘네다 2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 아까 전과 똑같이 혹시 g2도 0 아니야? 그럼 g2가 0이면 이거 하나가 x-2라는 녀석 될 거고 얘도 뭐가 돼요? x-2라는 녀석 하나 가져요. 그래놓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졌더니 2를 집어넣으니까 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럼 결론이 뭡니까? 분모에는 2를 가질 수가 없고 분자에만 2를 가지면 되겠네. 그래서 fx, n은 2에서 fx가 결정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x-1의 제곱 곱하기 x-2임을 나눈 거야. 아니 둘 다 x-2라는 인수를 가지면 이렇게 지워주는 다음에 그 다음에 2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0, 분자에서 0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인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모는 x-2라는 인수를 못 갖고 분자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최종적으로 구해진 거예요. 보자고.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2까지 했을 때 fx는 모임을 알아냈어요. x-1의 제곱 곱하기 x-2. 그리고 gx는 뭐였습니까? x-1, x-p, x-q.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요? p하고 q 2개 남았죠. 아직 안 쓴 게 뭐뭐 남았습니까? n은 3하고 4 남았잖아요. 그대로 쓰셔야죠. 자, 이번에 n이 3일 때 집어넣습니다. 3일 때 대입하면 리미트 x를 어디로? 3으로 보낼 거고 밑에 x-1 곱하기 x-p 곱하기 x-q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x-1의 제곱 곱하기 x-.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2라는 극한값을 수렴했습니다. 자, x-를 하나하나 지울 거고 자, 위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이 되면서 2가 될 거예요. 밑에가. 밑에는 3-p 곱하기 3-q가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이 값이 1임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n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4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리미트 x를 4를 대입했을 때 x-1 곱하기 x-p 곱하기 x-q 분의 x-1의 제곱 곱하기 x-2. 자, 4를 집어넣으면 3이 6이 돼서 6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은 인수 지워주고 이제 4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위에는 얼마 되죠? 3이 6이 될 거고 밑에는 4를 집어넣으면 4-p 곱하기 4-q가 또 뭐가 되는 거야? 6이 돼서 요 값이 또 뭐인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지금 내가 구하려는 건 G5를 구해요. 그럼 G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G5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뭐가 되냐면 5-p 곱하기 5-q 요 값을 구해요.
그쵸?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얘 전개해보면 4 곱하기 25 마이너스 5에 P 플러스 Q에 PQ. 그럼 미지수가 P 플러스 Q와 PQ 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이제 위에 게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 전개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개를 하면 요 앞에 거는 9 마이너스 3의 P 플러스 Q 플러스 PQ 이 값이 있는 거고 밑에는 16 마이너스 4에 P 플러스 Q에 플러스 PQ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PQ가 지워질 거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P 플러스 Q는 0이 돼서 P 플러스 Q는 얼마임을 7임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7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1에다가 9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넘어가면 13이 되겠네요. PQ는 13임을 알아내는 거죠.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13 넣으면 1 나오니까 맞네. 아 그러면 얘는 얼마 되더라? 13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랑 얘랑 더하면 48이고 5, 7은 35 48에서 35를 빼주면 13이 돼서 거기다 4를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5, 2, 4, 4거든요. 5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렇게 어떤 상황을 추론해서 푸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킬러 문제치고는 상당히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처음 달아보고 처음 해보니까 힘든 거지 사실상 내용 쳐다보면 0분의 0꼴 푸는 극한값 문제의 기본적인 인수 찾기 관련된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개념이 그거 하나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수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x-1, x-2 이렇게 x-알파, x-베타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문제에서는 틀릴 위험이 없다. 합성 나오면 치환해서 풀고 이렇게 막 하나는 0분의 0꼴 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쳐다봐야 되고 최고참 개수와 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미정계수를 0분의 0꼴에서 인수찾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그리고 합성이 나오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안 보일 때는 분명히 치환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게끔 하는 문제도 있었다더라. 하지만 결국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을 푸는 원리와 그냥 계산하는 방법 말고요. 원리도 알고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온 문제 또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가볍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온다면 누구나 오래 다 걸립니다. 차분하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미정계수 결정했는데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또 선생님한테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다시 영상을 찍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제발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 유형 네 번째는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 있어요. 뭐 그래프, 도형과 관련된 그런 활용 문제들도 많이 어려웠는데 그 문제들 한 6문제에서 7문제 또 찾아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